자꾸 빠지는 머리카락, 혹시 단순한 탈모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비상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저는 88세 현역 가정의학과 의사 손명주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것은 탈모는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하다면 단순한 유전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평소보다 피로가 심하고 머리까지 빠진다면 철분 결핍성 빈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해 염증이 모근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많고,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원형탈모증은 어느 날 갑자기 동전만 한 크기로 머리가 뚝뚝 빠지며 시작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혈관의 미세순환 장애로 인해 두피까지 충분한 영양이 전달되지 않아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을 잃습니다. 이처럼 탈모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빠진다는 건 몸 안 어딘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작은 징후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과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탈모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위험한 질환 5가지와 이를 미리 막고 건강을 지키는 예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갑상선 질환, 호르몬 불균형이 만든 조용한 탈모. 이상하게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피부도 푸석하고 체중까지 늘었다면 혹시 갑상선 때문은 아닐까요? 탈모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가 호르몬 이상,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 소비가 느려지고 모근 세포의 재생이 지연되며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많고 머리숱이 전체적으로 얇아지며 세수할 때 머리카락이 유독 많이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처음엔 샴푸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눈썹까지 사라지더라고요. 라고 하셨고, 검사 결과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탈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질환의 무서운 점은 탈모 외에 피로감, 변비, 추위, 민감성 등 사소한 증상이 동반되어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저하되면 모근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반대로 항진증이 있어도 모발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행히도 혈액 검사로 간단히 진단 가능하며 치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탈모가 갑자기 시작됐다면 내과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탈모는 단지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 어딘가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한 걸음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 철분 결핍성 빈혈, 모근이 숨 막힐 때 머리는 빠집니다. 탈모요? 저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피가 너무 묽어져 있었답니다. 탈모의 원인은 생각보다 피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여성과 육류를 잘 안 먹는 분들에겐 철분 결핍성 빈혈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모근까지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아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이 없고 자주 끊어지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한 여성 환자는 하루에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져 울며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저장 철분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철분을 보충한 뒤 탈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빈혈은 자각 증상이 약해 방치되기 쉽습니다. 탈모를 단순 스트레스로 여기고 지나치면 실제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고기, 달걀, 시금치, 조개류 같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비타민C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머리카락은 피 속에 산소와 영양이 가득할 때 비로소 자랍니다. 탈모가 있다면 당신의 피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탈모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모근까지 숨 쉬지 못하는 몸의 비상사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리카락은 당신의 피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 자가면역 질환. 내 몸이 내 머리를 공격할 때 갑자기 동전만 한 크기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엔 다른 부위에서도 뚝뚝 떨어졌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유전 때문만이 아니라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원형 탈모증입니다. 정상적인 면역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만 공격하지만 면역 체계에 혼란이 생기면 모낭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근이 손상되며 탈모가 뚜렷한 원형으로 나타나고 심하면 눈썹이나 속눈썹까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은 두피에 동전 크기의 매끈한 탈모 부위가 생기고 통증이나 가려움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울감, 대인기피, 불안장애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치료는 면역 조절제, 국소 스테로이드, 광선 치료 등이 있으며 조기 진단과 빠른 대응이 재발과 만성화를 막는 핵심입니다. 한두 개의 동전 크기라 가볍게 넘기기 쉬우나 방치하면 점차 커지고 늘어날 수 있어 반드시 피부과나 내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탈모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가면역 탈모의 진짜 치료입니다. 4. 지루성 피부염. 두피 염증이 만드는 탈모의 늪. 두피가 간지럽고 기름지더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머리 감을 때마다 무섭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단순한 비듬이나 유분 문제로 보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모낭을 망가뜨리는 탈모의 주범이 됩니다. 피지 과다, 곰팡이균 증식, 면역 반응 등이 원인이며 두피에 기름진 비듬, 붉은 반점, 가려움이 동반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두피에 염증이 쌓이고 모근이 약해져 모발이 끊어지거나 빠지기 쉬운 상태로 변합니다. 한 20대 남성 환자는 매일 머리를 감았지만 젖은 머리로 잠드는 습관과 불완전한 건조로 두피에 곰팡이균이 증식했고 결국 염증성 탈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항균 샴푸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무서운 점은 방치하면 반응성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모낭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다시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항균 성분의 약용 샴푸, 두피 청결 유지, 자극 피하기, 필요시 피부과에서의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부터 두피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머리카락은 토양이 좋아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두피가 썩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탈모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병입니다. 두피가 보낸 작은 신호 기름짐, 가려움, 비듬, 그것이 머리카락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5. 당뇨병, 모낭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병. 당뇨가 머리 빠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혈당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혈관과 세포에 영향을 미치며 머리카락이 자라는 환경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혈관이 서서히 막히거나 좁아지는 혈관 합병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손상되는 것은 심장, 눈, 신장뿐만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 역시 미세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고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 모낭까지 도달하는 영향이 급감하게 됩니다. 결국 모발은 가늘어지고 생장 주기가 짧아지고 쉬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 50대 남성 환자분은 평소 혈당이 조금 높았지만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머리숱이 줄고 앞머리선이 빠르게 후퇴하더니 불과 몇 달 사이에 두피가 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사해보니 공복혈당은 160, 당화혈색소는 7.8.
이미 진행 중인 당뇨병이었고 혈관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당뇨병은 또 다른 면에서도 탈모를 부추깁니다. 혈당이 높으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두피 피부염, 세균 감염이 잘 생기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게다가 당뇨 약물 중 일부는 탈모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치료 과정에서도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모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은 혈당뿐 아니라 모발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은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겉으로는 별 증상이 없지만 어느 날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모낭으로 향하는 미세혈관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가 잘 되면 머리도 회복됩니다. 혈당계의 숫자가 바뀌는 만큼 거울 속 당신의 머리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모가 말해주는 당신 몸속 혈관의 상태, 이제는 무시하지 마세요. 1. 단백질과 철분, 모발의 식량을 채우는 법. 머리카락이 자꾸 빠진다면서 식사는 제대로 하시나요? 혹시 빵이나 국수만 드시는 건 아닌지요? 수많은 탈모 환자들을 만나며 반복해서 드린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모발은 굶주림을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철분이 부족하면 머리는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80% 이상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생존에 꼭 필요한 기관부터 먼저 공급합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머리카락은 영양 공급이 끊기고 가늘어지고 약해지며 결국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인 분들, 아침을 거르는 분들, 육류 섭취를 꺼리는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영양 부족 탈모가 자주 발생합니다. 철분 역시 중요합니다. 철분은 산소를 모근까지 운반해주는 수송선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모자라면 모근은 산소 부족으로 숨이 막히고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한 30대 여성 환자분은 비건 식단을 1년째 유지하고 있었고 생리량이 많아 철분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빨랐지만 보충은 없었습니다. 결과는 피로감과 함께 하루 100개 이상 빠지는 탈모가 시작됐고 검사 결과 페리틴 수치는 정상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분께는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두부, 콩, 달걀, 견과류,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와 함께 먹는 식사법을 권했습니다. 몇 달 후 탈모가 줄고 머리숱이 회복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이 중심이 되는 식사, 예를 들면 계란 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100g 같은 구성이면 충분합니다. 철분은 소고기, 시금치, 조개류에 풍부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머리카락은 그저 심는 게 아니라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 끼니마다 당신의 접시에 어떤 영양이 오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스트레스 관리, 모발을 살리는 마음의 평화. 선생님, 요즘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에서는 정상이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탈모를 호소하는 분들 중에 혈액 검사도, 호르몬도, 영양 상태도 정상이지만 유독 머리카락만 빠진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혹시 마음이 너무 바쁘거나 잠이 잘 안 오시나요?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그 독은 가장 먼저 몸의 말단, 즉 머리카락부터 공격합니다.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모발의 성장 주기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모근이 조기 퇴행기에 진입하면서 탈모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특히 이런 스트레스성 탈모는 정수리부터 숱이 줄고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지며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40대 직장인 여성은 이직 후 머리 빠짐이 심해졌다고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업무 생각에 잠을 설쳤고 짜증과 피로가 쌓여 있었지요.
결국 스트레스에 의한 휴직이 탈모로 진단됐고 가장 먼저 한 건 약이 아니라 하루 30분 산책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피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자가면역 반응까지 일으켜 원형 탈모증의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고 식욕을 잃게 하며 결국은 모발이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무너뜨리는 전신질환의 시작이 됩니다. 탈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 중 하나는 나는 괜찮다는 마음을 넣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하고 내보내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30분의 느린 걷기, 매일 10분간 폭식호흡 명상,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독서, 그리고 마음속 얘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치료는 시작됩니다.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마음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헝클어지면 머리도 함께 빠집니다. 탈모가 시작됐다면 머리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가 무거워졌는지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3. 두피 청결과 관리, 머리도 숨을 쉽니다. 머리카락은 잘 감고 있는데 왜 자꾸 빠질까요? 혹시 머리를 감고 나서 제대로 말리지 않거나 두피가 간지럽거나 냄새가 나진 않으신가요? 탈모를 호소하는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샴푸는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피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개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다고 하십니다. 탈모의 근본은 목은, 즉 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느냐? 바로 두피라는 피부입니다. 두피가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약이나 영양제를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두피는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로 하루만 제대로 씻지 않아도 기름, 땀, 각질, 미세먼지, 세균이 쌓여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염증은 모낭을 자극하고 모낭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으로 발전하면서 탈모를 부릅니다. 한 20대 남성 환자는 머리숱이 급격히 줄고 냄새가 난다고 내원했습니다. 매일 샴푸는 했지만 항상 자연 건조하거나 젖은 머리로 잠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피에 곰팡이균이 증식했고 염증으로 인해 모낭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두피 청결과 건조 습관만 바꿔도 몇 주 만에 탈모 진행이 멈추고 새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두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샴푸는 하루 1회, 저자극 약산성 제품 사용, 손톱이 아닌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미온수로 충분히 헹군 뒤 꼭 완전히 말리기, 모자, 헬멧, 고데기, 잦은 염색펌은 두피에 자극을 줍니다. 주의하세요. 두피에 뾰루지나 진물이 나면 피부과에서 항염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피도 피부입니다. 우리가 얼굴에는 스킨, 로션, 클렌징까지 하면서 두피에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걸까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땅, 두피가 숨을 쉴 수 있어야 모발도 튼튼하게 자랍니다. 두피에 귀를 기울이세요. 기름지고 가렵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당신의 모발이 곧 떠나겠다는 작별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4. 호르몬 균형 점검. 몸 안의 시계가 어긋나면 머리도 흔들립니다. 탈모가 심해져서 여성 전문 샴푸도 써봤고 병원 약도 먹어봤어요. 그런데도 계속 빠지네요. 탈모를 단순히 겉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어떤 균형이 깨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방의 시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호르몬이 서로 시계처럼 맞물려 작동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피부 그리고 머리카락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폐경, 갑상선 이상,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가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형 탈모는 30대에서 40대 이후에 흔히 나타나며 정수리 숱이 점점 줄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폐경기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남성 호르몬의 상대적 우세로 인해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남성의 경우는 이른 나이에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라는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하면서 M자 탈모, 정수리 탈모로 진행됩니다. 한 50대 여성 환자분은 머리숱이 급격히 줄어 스트레스를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폐경 초기였고 호르몬 수치가 불균형 상태였죠. 호르몬 보충요법과 식습관 개선, 두피 관리로 점차 머리카락이 안정되며 자신감을 회복하셨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이상도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 모두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TSH, T3, T4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탈모는 단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안의 시계가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탈모가 갑작스럽게 시작되거나 특정 부위에 집중된다면 병원에서 호르몬 검진을 받으세요. 여성이라면 생리 변화, 체중 변화, 피부 트러블과 함께 탈모가 왔는지도 확인하세요. 남성이라면 M자 후퇴나 정수리 숱 감소가 보일 때 DHT 차단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호르몬에 민감한 수신기입니다.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몸 전체의 균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시계가 멈추기 전에 시간을 다시 맞추는 것, 그것이 탈모 예방의 핵심입니다. 5. 수면과 생활습관, 밤에 자라는 건 꿈만이 아닙니다. 선생님,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요. 혹시 밤 2시까지 잠을 안 자도 괜찮은 걸까요? 탈모를 걱정하면서도 수면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머리카락은 밤에 자랍니다. 그리고 그 밤이 깨지면 머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모발은 하루 24시간 내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과 모낭 자극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우리가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모근 세포는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잠을 늦게 자거나 자주 깨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이 중요한 재생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결국 모낭은 점점 약해지며 탈모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30대 남성 환자분은 게임을 하느라 새벽 3, 4시에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숱이 빠르게 줄었고 피로도 심했으며 두피는 항상 열감이 있었습니다. 수면 패턴을 바로잡고 밤 11시 전에 자는 습관을 만든 후 2달 만에 탈모 진행이 멈추고 모발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염증 수치를 높이며 혈액순환을 저하시켜 두피까지 영양이 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에 흡연, 음주, 야식, 탄산 가공식품 섭취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모발이 숨 쉴 틈이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특히 밤 11시 이전 취침 권장. 스마트폰은 잠들기 30분 전에 멀리하기. 침실 조명을 어둡게, 전자기기 빛 차단.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로 몸을 이완. 과식 카페인 섭취 줄이고 충분한 수분 유지. 가능하다면 오전 햇빛 노출 15분 생체 리듬 회복에 탁월. 건강한 머리카락은 잠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모발을 모두 회복시키는 자연의 약입니다. 밤을 포기하면 머리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1시간만 일찍 누워보세요. 그 1시간이 당신의 머리를 살리고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건강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실천하는 노후 지혜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꿀팁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실천이 당신의 건강을 바꿉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